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양에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섬진강에 홍수주의보 한 곳이 추가돼서 하천, 범람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손민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부터 거세지던 빗줄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전역에 내려진 호우 경보도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밤사이 광양에는 시간당 73mm, 곡성 석곡에는 51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최근 닷새 동안 구례 성삼재 389.5, 해남 따끝 291, 곡성 석곡 29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평년 7월 한 달 강수량이 200에서 300mm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며칠 새 기록적인 비가 쏟아부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비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곡성 덕흥교에서 토사가 유출돼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되다가 현재는 재개됐습니다. 또 전남 전역에서 토사 유출 등으로 수십 명이 대피했고 광주에서도 7세대가 산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순군 동북면 칠정리를 지나는 22번 국도에서 낙석 위험이 있어 통행이 통제되고 있고요. 섬진강 유역의 곡성 금교교와 구례교의 홍수주의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 섬진강 지류인 곡성의 태안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는데 자정쯤 5.15m까지 올랐던 수위는 현재 4m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약해진 지반 탓에 산사태 위험도 높아 광주 광산구와 여수, 답양, 강진, 장흥, 화순, 해남, 곡성, 보성, 영광, 광양, 순천과 구례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 많은 곳엔 250mm 정도 내리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최대 70mm의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 주차장과 지하 차도에서는 즉시 대피하시고 석축, 옹벽, 절개지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엔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수의 한 요양원 뒷산에서 토사가 유출돼 해당 시설의 환자 등 6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요양원 뒷산에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여수시 공무원과 119 구조대 등이 현장에 긴급 출동해 환자 54명을 인근 요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의 간이 건물 등 일부와 통행로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광주 광산구의 제281회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특히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번 회기부터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처음으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광산구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9일 수요일엔 광주연고 프로배구팀 AI페퍼스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엽니다. 최근 새 사령탑으로 캐나다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조 트린지 코치가 선임되고 국가대표 출신 박정아 선수가 합류했는데요. 지난해 17연패 최악의 성적에 이어서 각종 구설에 올랐던 페퍼스가 어떤 포부를 밝힐지 기대됩니다. 또 수요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 안동대 3개 대학 총장과 합동으로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남과 경북의 전문의 수와 의료기관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최고치로 나타났는데요. 기자회견 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인데 이번엔 과연 정치권이 응답할까요? 오는 20일 목요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공동으로 신청했고, 광주시는 완성차 생산 기지를 내세워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특화 단지에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반도체 특화 단지에만 전국 15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세제 혜택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주어지죠. 광주와 전남 미래 먹거리 산업에 날개를 달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녹색 칠판에 흰 분필로 눌러쓴 수업 내용을 공책에 받아쓰는 교실 풍경. 이제는 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라북도 교육청도 스마트 칠판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미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교사가 칠판이 아닌 대형 모니터에 시험 문제를 띄워 풀이하면 학생들은 노트와 필기구 대신 태블릿 PC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손가락 클릭 하나로 관련 뉴스를 모니터로 확인하고 그래픽을 화면에 띄우기도 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인데 교사,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과서에 필기할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필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지도를 볼 경우에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에 한꺼번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 되고 아이들도 효과도. 스마트 칠판을 이용한 수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성이 커진 와중에 오는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100대 정도의 그 스마트 칠판을 보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전북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스마트 칠판 보급률은 5% 남짓.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 6학년과 중등 2학년, 고등 1, 2학년과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920여억 원을 들여 초중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 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 40건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6,655건 가운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86건을 정밀 조사해 위반 사례 4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격 허위 신고, 중개 수수료 초과 등 20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하고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의심 등 1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광주 출신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광주 출신 88%, 전남 12%로 광주에 쏠려 있다며 전남 몫을 사수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018년 18%에서 해마다 3%씩 올려 지난해 이후에는 30%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는 9월 7일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시내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7일까지 62일 동안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40여 개 나라가 참여하며 본전시와 특별전을 비롯해 시민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 수출 상담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9월 7일부터 4일 동안 비엔날레관 3관에서는 국제학술 행사가 열려서 디자인의 가치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관현악단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콘서트가 오는 20일 저녁 7시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7080을 대표하는 가수 윤형주, 김세환 등이 참여하고 테너 류정필과 소프라노 박미자가 여인의 향기 등 영화 음악과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를 예정입니다. KBS 관현악단은 1948년 창단된 대중음악 오케스트라로 이번 공연은 70명을 이뤄진 관현악단의 웅장하고 화려한 화음을 통해
관객들에게 고품격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5m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고 정직 한 달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로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정직 한 달 처분을 받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 무단 야영이나 취사행위,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계곡 무단 출입은 물론 야영과 차박, 비법정 탐방로 출입, 야간 산행 등입니다. 강한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양에서는 시간당 73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지만 광주와 전남 전역에 호우 경보가 유지되면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200mm, 광양과 순천 등 일부 지역은 2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30도로 덥겠습니다. 여수 27도, 곡성과 구례 3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 29도, 무안과 영암 30도, 해남 31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